자, 이번 시간에는 그 교재를 보시면은 축에 관한 기계 요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일반 대학 교재에서 챕터 5는 우리가 샤프트, 축이죠. 축은 기계 요소 설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축을 설계할 때 우리가 몇 가지 고려되어야 될 성질, 강도라든가 강성도라든가 부식이라든가 서머 스트레스, 여력력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거 5가지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축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교재와 달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조금 이따 같이 읽어가면서 언더라인 치시고, 축에는 먼저 실체축과 속빈축이 있다라는 거를 아셔서 우리가 재력학에서 기본적인 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그러한 값들을 암기를 하시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축에는 실체축이 있어요. 실체축을 우리는 중실축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우리가 속빈축이다 이렇게. 속빈축. 요거를 우리가 이제 중공축이다 이렇게. 중공축이다 이렇게. 자,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지만이 강도상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축을 사용했을 때 직경이 얼마짜리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세프티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실체축, 중실축은 속이 꽉 차 있는 축을 말하는 거예요. 속이 꽉 차 있는 축을 실체축이다라고 하고, 속빈축이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파이프와 같이 속이 비어 있는 축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이제 안찌름이다, 이거를 바깥찌름이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러한 속빈축이나 실체축에서 우리가 이 축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본적으로다가 데이터를 암기를 해야 되고, 모든 축은 우리가 모터라든가 이런 데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축을 구동시킬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 우리가 토크라고 하죠. 토크다, 토션이다, 비틀림 모멘트다라고 하는 비틀림 모멘트에 의해서 우리가 축이 회전을 하는데, 모든 축은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런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시스템 설계에서는 우리가 굽힘과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 우리가 축의 직경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경우, 또 우리가 스티프니스, 축이 비틀림 각을 어떠한 동력학적 개념에서 얼마 정도 이내에서 비틀림 각에 의해서 축을 설계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축을 설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섹션별로다가 잘 암기를 해서 재료역학에서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평면도형의 성질에서 기본적인 이 보의 섹션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라든가 단면 계수라든가 극단면 계수라든가 극간성 모멘트라든가 이런 상관관계를 알아서 그러한 값들을 머릿속에 메모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 강도상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안 배우신 분들도 잘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이 축을 안전하게 설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러한 축인 경우에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극단면 계수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굽힘 모멘트를 받는 차축 같은 경우에는 단면 계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경우 우리가 단면 계수, 단면 계수를 알기 위해서는 관성 모멘트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너셔 모멘트, 도심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는 얘가 얼마냐 결과적인 거를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테이블에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몰라도 암기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면 이차 모멘트 실제 추인 경우는 얼마냐? 64분의 파이 d의 4승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64분의 파이 d 4승. 이것이 단면 2차 모멘트 또는 관성 모멘트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설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축의 지름을 설계할 때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센치, 메타 이렇게 되는데 주로 미리로다가 많이 설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에 이거는 4승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얘를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정리했을 때 이거는 센트로이드에서 여기도 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지름, 최대 반지름인데 얘는 위에 거리나 아래 거리나 어때요? 상하 대칭,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면 계수를 얼마로 할 거냐? 상하 대칭, 좌우 대칭의 경우 단면 계수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Z다, 단면 계수다. 단면 계수라고 하는 경우는 개념적인 경우는 이 값을 갖다가 단면 2차 모멘트를 상하 연단 거리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인데 여기나 똑같기 때문에 대칭의 경우에는 이것은 2분의 d 반지름을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단면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 계수는 상하 연단 거리분의 ig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상하 연단 거리는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 떨어진 거리에다가 64분의 파이 d 4승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단면 계수는 세제곱 차원을 가지며 32분의 파이 d 3승이다 이렇게. 이런 걸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적으로다가. 자, 단면 계수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중요하냐? 단면 계수는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빔에서 우리가 굽힌멘트를 받는 축이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경우는 단면 계수를 알아야지 안전한 값을 설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 일반 교학에서 배우는데 모멘트 맥시멈 굽힌 모멘트는 굽힘 응력 곱하기 단면 계수다 이렇게 해서 굽힌 모멘트를 구하면 응력과 단면 계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재료가 제일로 중요한 공식 이렇게. 그래서 굽힌 모멘트는 굽힘 응력 곱하기 단면 계수 보에서 중요시되거나 축에서 중요시되는 거예요. 그 굽힘 응력을 받는 이러한 경우에 굽힘 응력은 단면 계수분의 최대 굽힘 모멘트 이렇게.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한 공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또 우리가 이제 메가파스칼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러한 원형 단면인 경우에 단면 2차 모멘트 말고 극관성 모멘트, 폴라 이너셔 모멘트라고 하는 값은 관성 모멘트의 대칭 도형인 경우는 2배죠, 2배. 그래서 그거를 극관성 모멘트다. 그래서 폴라 이너셔 모멘트 이렇게. 극단면 2차 모멘트, 극관성 모멘트. 요거는 요 값의 2배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곱하게 되면 32분의 파이 d 4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극관성 모멘트는 관성 모멘트의 2배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얼마냐? 2 곱하기 64분의 파이 d 4승은 32분의 파이 d 4승이다. 극단면 2차 모멘트, 극관성 모멘트다. 이렇게 돼요. 폴라 이너셔 모멘트. 이렇게 돼요. 얘를 또 뭐야? 상하 연단 거리로 나눠주게 되면은 비틀 모멘트를 받는 축을 설계할 때 중요시되는 팩터다, 계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ZP는 극단면 계수라고 하죠. 얘는 극관성 모멘트를 구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반지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도심축에서 상하 연단 거리,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다 이렇게 돼서 얘는 이거 얼마예요? 32분의 파이 d 4승. 얘는 대칭이기 때문에 상하 연단 거리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는 반지름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32분의 파이 d 4승. 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다가 16분의 파이 d의 3승이다. 이렇게. 그래서 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값을 전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모르면
이러한 계수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단면 2차모멘트 여기에서 반지름으로 나눠준 것이 단면 계수. 극관성 모멘트, 극단면 2차모멘트를 반지름으로 나눈 것이 극단면 계수. 그럼 극단면 계수, 요 극단면 계수는 비틀린 모멘트를 받는 축이나 볼을 설계할 때 중요시되는 팩터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모르면은 안전한 축의 지름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공식 T는 타우 ZP. 이렇게 비틀림 목력과 극단면 계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직경이 우리가 얘를 크게 하게 되면 응력이 작아지게 되면 그만큼 강도 있는 축을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식 잘 암기하시고 이 공식 여기서 단면 계수가 중요하고 9핀메트를 받는 축인 경우에는 우리가 차축이시요. 액션 샤프트. 그래서 우리가 차축 같은 경우에는 차축에 대한 지름을 구할 때 퓨어 밴딩, 순수한 9핀 모멘트를 받는다고 보고 축의 지름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차축, 액션 샤프트에서 차축을 설계할 때 차축은 순수한 9핀 모멘트만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축의 지름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해설적인 거 잘 읽어보시고 요거 이렇게 네 가지는 실차축인 경우를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축의 직경을 세프티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빈축은 더 중요하죠. 똑같은 조건에서 비틀리멘트만 받는 이러한 축인 경우에 속빈축인 경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나 속빈축인 경우는 강도상 얘보다 얘가 훨씬 유리한데 구멍을 뚫는데 홀로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항공기라든가 선박 같은 경우 중량을 갖다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 메인 샤프트는 우리가 전부 다 속빈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육상에서는 뭐 무게하고는 크게 관계없기 때문에 실차축을 많이 쓰지만 항공기나 선박과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중량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속빈축, 메인 샤프트를 전부 다 이거를 쓰기 때문에 얘도 잘 알아둬야 되죠. 이렇게. 얘는 네 가지 값을 똑같이 암기해야지만이 우리가 축을 갖다가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런데 얘는 너무나 복잡하면은 우리가 설계상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건해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지만 일반 대학 교재에서 얘는 안찌름과 바깥찌름의 비를 X면 X, N이면 N이라고 놓고 우리가 안찌름과 바깥찌름의 비, 안팎찌름 비, 내경과 외경 비, 그래서 X값을 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는 X값을 한번 놓죠. X는 D1과 D2다. 안찌름과 바깥찌름의 비를 X라고 그래요. X. 그러면 바깥찌름이 더 크니까 안찌름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X값은 1보다 작구나. 1보다 작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안찌름을 구하라 하게 되면 X값에다가 D2를 곱하면 되고 D2를 구하려면 X분의 D1 이렇게 구하는 거. 하나를 알게 되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계산상. 그래서 요거를 X를 뭐라 그런다? 요거를 내외경비다. 또 안찌름과 바깥찌름의 비다, 안팎찌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에 따라서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이 외웁니다. IG가 하나만 외워볼까요? 이렇게. 속빈축의 단면 2차모멘트 값은 얼마냐? 이거는 64분의 파이 D2의 4승 빼기 64분의 파이 D1의 4승 하게 되면 요거는 64분의 파이를 공통인수로 빼고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끝까지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다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D1을 빼든지 D2를 빼든지. 그래서 여기서는 D2를 한번 빼보게 되면 어떻게 D2를 빼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한다? 얘가 X야, X. 단위가 없죠? 안찌름과 바깥찌름이 B니까. 그래서 이러한 걸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게 되면 64분의 파이의 D2의 4승의 1 마이너스 X의 4승. 이렇게 해서 요거를 외우시면은
단면 계수도 용이하게 구할 수가 있다. 단면 계수는 요 값을 갖고서 계산하는데 요 값을 뭐예요? 중심에서 상하 연단거리,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센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는 여기서 요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깥지름인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된다. 여기. 그러니까 얘를 y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바깥지름의 반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최외단 거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y분의 ig. 얘는 바깥지름의 반이에요. 멀리 떨어진 거리니까 멀리 떨어진 거리. 이렇게. 자, 바깥지름의 반이 더 안지름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는 이거를 대입해요. 64분의 파이의 d2의 4승의 1-x의 4승. 이렇게. 그러면 요 개수는 32가 되고 여기는 4개니까 똑같이 외경에 대한 거 하나 지워버리면 여기에 뭐야? 3개가 되겠죠? 이렇게 3개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단면 개수는 3차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64분의 가 아니라 요거 나누면 얼마요? 32분의. 바깥지름의 3승의 1-x 4승. 요거를 암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는 뭐야? 미리의 3승. 이렇게. 예? 자, 다음은 우리가 뭐야? 극간속 모멘트는 또 관속 모멘트의 2배이기 때문에 극간속 모멘트 2배다. 2배.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2 곱하기 얘를 쓰면 돼요. 다 등식은 이렇게 부합되지만 마지막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해갖고 16이 되겠죠? 16. 그래서 우리가 16분의 파이 d2의 3승, 요거는 아니죠? 얘지요, 얘. 얘니까 4승이 되겠네요. 4승. 그래서 요거는 16분의 파이 d2의 4승의 1-x 4승. 극간속 모멘트는 길이의 4승이니까 관속 모멘트 2배다. 이런 경우. 원형 단면인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요거 16분의 이거는 뭐예요? 잘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2배니까 32분의 이렇게. 그래서 이건 16분의죠. 16분의 파이 d2의 4승에 이렇게. 요거는 뭐예요? 요거 64. 32가 되죠. 32. 이렇게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얘는 몇 승이야? 극간속 모멘트니까 길이의 4승. 얘를 상하 연단거리 바깥지름의 반지름으로 나눠주게 되면 극단면 계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상하 연단거리 바깥지름의 반지름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거리 중심에서 요거 32분의 이렇게 되면 개수는 개수대로 하고 D2가 4승이고 하나니까 하나 떨어지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3승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파이 D2의 3승의 1-x 4승 이렇게. 이거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4승이지만 무차원이기 때문에 미리의 3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빈축도 마찬가지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이러한 4가지 값을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 단면 2차 모멘트, 관성 모멘트, 다음에 여기서 단면 계수 이렇게 나오죠. 극단면 2차 모멘트, 여기 관성 모멘트라고 하죠. 폴라 이너셜 모멘트, 극관성 모멘트. 이거는 이 값의 2배이기 때문에 원형인 경우는 32분의 파이 d2의 4승의 1-x 4승. 요거를 반지름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극단면 계수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16분의 파이 d2의 3승의 1-x 4승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셔서 이러한 계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거를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재료역학을 밀도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러한 데이터가 다 눈에 익혀져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쨌든 간에 잘 외우지 않으면 축을 설계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암기를 하시고. 자, 교재를 보니까 여기서는 축에 관한 기계 요소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이음에서 커플링이라든가 클러치라든가 이런 거를 망라해서 타이틀을 표기하고 적어놨기 때문에 조금 중첩돼 있어요. 오버랩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사항만 축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단어에서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운동을 하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당 일량인데 운동을 하는 전달기구 축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베어링이 지지되어 있다. 축은 당연히 양 끄트머리에 베어링이 지지되어 있죠. 긴 축이 필요할 때는 축이음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동력을 자유롭게 단속할 수 있는 뒤에서도 배우는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클러치가 있고 커플링이 있어요. 커플링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영구적 반영구적인 축이음이고 클러치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동력을 변속할 때 클러치를 쓰죠. 그래서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동력을 연결했다 끊었다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축이음 장치를 우리가 클러치라고 하는 겁니다. 클러치. 회전 중에 동력 전달을 끊거나 연결하고자 할 때는 뭐를 사용한다? 클러치를 사용한다. 또 우리가 볼트라든가 이런 걸로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체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동력을 끊을 수 없는 영구적 반영구적인 축이음을 우리는 커플링이다, 샤프트 커플링이라고 하고 동력을 수시로 연결시켰다 끊었다 할 수 있는 것을 클러치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축의 종류에는 항상 어떠한 힘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공학상 용어로서는 로드라고 하기 때문에 하중이라고 하죠. 하중.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굽힘작용을 받는 축 너무나 중요하죠. 아까 굽힘 모멘트를 받는 축인 경우에는 우리가 액시얼 샤프트에서 차축이라고 해서 차축. 그래서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굽힘작용만을 받는 축은 베어링으로 지된 축으로서 차량의 뭐예요? 차축, 회전축, 액시얼 샤프트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자동차 정지차축, 앞차축은 우리가 굽힘모멘트만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굽힘작용을 만을 받는 경우에는 모멘트 이꾸로 시그마 Z 이 공식이 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차축을 설계할 때는 최대 굽힘모멘트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틀림 작용을 받는 축. 이 모든 축은 비틀림 모멘트에서 동력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비틀림 모멘트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비틀림 모멘트를 뭐라고 한다? 비틀림 모멘트를 우리가 이제 트위스팅 모멘트 이렇게 되는데 트위스트 꼬다 이렇게 돼요. 회전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 이런 얘기예요. 회전 모멘트를 우리는 비틀림 모멘트를 트위스팅 비꼬는 모멘트 이렇게 되는데 축을 비트는 모멘트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토크라고 해요. 토크라고도 하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토션이다 이렇게 토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다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다가 축에서의 비틀림 모멘트라고 하는 경우는 축을 회전시키는 힘, 회전력에다가 반지름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그를 비틀림 모멘트로 보는 겁니다. 단순 비틀림 모멘트는.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이 있다. 모든 축은 뭐냐?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다. 모든 축인 경우는 비틀림 모멘트 토션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그럼 여기서 비틀림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축을 돌리는 힘 F에다가 반지름을 곱하는 거예요. 반지름. 그래서 축의 중심에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R이다. R이라는 것은 반지름이니까 뭐예요? 축의 반지름은 이렇게 반지름 둘로 나눈 거 되면 반지름이 되죠.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경우는 비틀림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요거 축의 회전력에다가
R를 곱한 것이에요. R을. 그래서 FR 이렇게 FR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FR. 얘가 비틀림 모멘트의 축이었어요. FR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C번에 보니까 굽힘, 비틀림, 인장 압축 등을 동시에 받는 축인 경우 선박의 프로펠러 축이라든가 크랭크 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굽힘과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경우 전동축, 동력축, 파워 샤프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트랜스미션 샤프트 이런 경우는 굽힘과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축인 경우가 설계에서는 동력을 받아서 돌아가는 이러한 축인 경우는 거의가 우리가 파워 샤프트라고 보죠. 그 뒤에 또 설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핀들 축. 요거를 잘 체킹하세요. 스핀들 축은 뭐를 말하는 거냐. 스핀들 축이라는 것을 체크하시고 주로 비틀림 하중을 받고 형상 치수가 디테일하고 정밀하고 변형량이 극히 적어서 짧은 회전축으로서 공작기계의 메인 샤프트. 그래서 공작기계의 메인 샤프트. 공작기계 하게 되면 뭐 썬반이라든가 밀링이라든가 이런 것 공작기계의 뭐예요? 주축. 공작기계의 주축은 메인 샤프트. 메인 샤프트는 전부 다 뭐다? 스핀들 축이다. 이걸 알아야 돼. 스핀들 축이란 뭐냐? 그래서 짧은 축. 우리가 쇼트 칼럼, 쇼트. 공작기계의 메인 샤프트는 거의 다가 짧은 축인 경우 스핀들 축이다라고 하는 스핀들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메인 샤프트 이런 거를 말한다. 스핀들 샤프트 이렇게. 그 다음에 모양에 따른 물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스트레이트 샤프트에서 직선축 우리가 고든 축이며 가장 많이 사용되죠. 스트레이트 우리가 축. 그 다음에 크랭크 축. 크랭크 축은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왕복 운동 시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크랭크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크랭크라고 하죠. 크랭크 이렇게. 자 그래서 반대 회전하는데 사용돼요. 휨축. 휨축이다라고 하는 경우 휨이다라고 하는 것은 굽힘을 말하는 거죠. 밴딩 샤프트에서. 그래서 전동축에서 필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경우로서 적은 동력에 사용된다. 코일형의 휨축이나 자유 이음형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축에서의 설계 시 고려할 사항 거기 별표 3개 치시고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축의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은 암기라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5가지 정도를 알아둔다고요. 객관식 문제인 경우 꼭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축의 설계 시 고려할 사항 하면 최소한도 5가지를 알아둔다. 먼저 강도를 유지해야 돼. 강도 이렇게. 이건 영어로 다 말하면 이제 우리가 스트렝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장 강도, 압축 강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떠한 위력에 저항하는 힘의 세기를 강도라고 얘기를 해요. 위력에 저항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저항하는 힘의 세기, 스트렝스 이렇게. 그 다음에 강성도. 강성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다가 단위 기당 비틀림각을 말하기 때문에 영어로다가는 우리가 스티프니스. 강성도.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한문을 쓰기 때문에 강성도. 이렇게. 그냥 강자는 이거 별이 강자 이거 쓰기 때문에 스티프니스 하게 되면 강성도를 말한다. 강성도. 자. 그러니까 강성도라고 하는 경우는 단위기다 비틀림각에 대한 설계로 비틀림각. 세타 이렇게 요거를 이제 강성도에 대한 설계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고려해. 진동이 우리가 동력학적으로다가 얼마 정도의 바이브레이션.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커렉션 팩터에서 우리가 부식을 고려해요. 부식을 고려해요. 부식. 다섯 번째는 우리가 여릉력, 서멀 스트레스를 고려해요. 여릉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축을 설계할 때 우리가 위력에 저항하는, 우리가 힘의 세기 저항하는 이런 강성도, 강도, 뭐 인장 강도, 압축 강도 하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도 가능한 거죠. 스트레스도. 자,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는 강성도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단위가 비틀림학에 대한 설계. 이것도 어디가 탄성론적으로다가 동력학적으로다가 얼마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고려될 거냐 하는 것은 비틀림학 설계.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진동, 그 다음에 부식을 고려해서 얼마 정도 아까 우리가 시크니스트 1mm 정도를 부식 상수를 고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식을 고려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설계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릉력, 서멀 스트레스. 이렇게 여릉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재료 내부에서 온도 차이에서 발생되어지는 스트레스를 여릉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릉력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배웠으니까 시그마는 2알파 델타 T 이렇게 된다 그러죠. 시그마는 2알파 델타 T. 여릉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료의 종탄성 개수에다가 이거 알파도 요거는 우리가 리니어 뭐야 이거는 요거 리니어 익스펜션 코피션트에서 우리가 재료의 선팽창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 델타 T는 온도 차를 말하는데 얘하고 얘는 단위가 서로다가 상쇄되기 때문에 얘와 어떤 재료냐? 얘와 얘는 단위가 같지요. 단위가 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가파스칼을 쓰는데 문제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메가파스칼 또는 킬로파스칼 뭐 여러 가지 설계에서는 주로 우리가 메가파스칼을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2알파 델타 T 여릉력을 고려해서 축의 직경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축을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교재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강도상 설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을 설계할 때 이 5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거를 만약에 강도상 설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동력축은 어떻게 설계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축은 다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데 비틀림 모멘트 외워야 될 게 너무나 많지요. 자. 그래서 축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은 요걸 알아둬야 돼요. 비틀림 모멘트만을 받는 축, 단순한 축이죠. 그 다음에 차축과 같이 굽힌 모멘트만을 받는 축, 또 실체축, 속빈축. 실체축, 속빈축 하게 되면 4가지가 설계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파워 샤프트, 동력축이라든가 트랜스미션 샤프트 이런 경우는 굽힌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를 받기 때문에 굽힌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학 교재에 보게 되면은 3가지가 있죠.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게스트의 최대 전달 응력설, 또 랭킨의 최대 주 응력설, 그 다음에 세인트 베난트의 최대 별률설 이러한 그 여러 학자들의 파괴학설에 따른 공식이 또 우리가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 메모리를 하셔야지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 경우, 굽힌 모멘트를 받는 축인 경우, 그 다음에 파괴학설 개념에서 굽힘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전동축 트랜스미션 샤프트, 그 다음에 파괴학설에 의하면 게스트의 최대 전달력설, 랭킨의 최대 주응력설, 세인트 베넌트의 최대 별률설 이러한 파괴학설에 의해서 축을 설계할 수 있는 개념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 비틀림 각에 의해서 바하의 공식에 의해서 공식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 공식이 나오죠. 실체축, 전달 동력이 PS 마력일 때, 전달 동력이 킬로와트일 때, 속빈축, 전달 동력이 PS 마력일 때, 또 전달 동력이 킬로와트일 때, 4가지 공식 이렇게. 그것만 해도 벌써 공식이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공식을 그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읽었을 때 객관식 문제인 경우 어떤 공식을 적용할 것이고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은 군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이 보일 수 있는 정수 개념으로 나오는 공식들은 반드시 단위에 따라서 개수라든가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공식들을
기본적인 공식들을 메모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외울 게 너무나 많겠죠. 그래서 축이 설계에서 하나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대들보와 같은 거기 때문에 축에서 나오는 모든 그러한 데이터라든가 수식이라든가 거기서 고려되어지는 그러한 관계식들은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축엔 또 뭐야? 문제를 풀다 보면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축만큼에서 나오는 문제는 다 맞힐 수 있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으로써 이 챕터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축을 설계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축을 설계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체축, 속빈축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축을 설계할 때는 먼저 간단한 문제로서 비틀린 모멘트만을 받는 축인 경우가 이제 통상적인 경우죠.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는 이제 굽힌 모멘트만을 받는 축인 경우를 먼저 설계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비틀린 모멘트 T만을 받는 경우 실체축과 속빈축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답이 보일 정도가 돼야 됩니다. 계산 문제가 아닌 거는 객관식 문제일 때. 그래서 T는 타워 ZP. 등식이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T는 타워 ZP에 ZP는 16분의 파이 D 3승.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를 또 약분하게 되면 요거를 또 우리가 이제 5.1이라고 약분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등식이 타워 16분의 파이 D 3승은 5.1분의 D의 3승. 뉴턴 메다 이렇게 써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뉴턴 미리로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D를 구하면 요거서 정리하게 되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3승 루트 파이 타워분의 16t 이렇게. 요거를 적용하게 되면 요거는 약분하게 되면 약 5.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거로 3승 루트 5.1t 타워 이렇게 해서 축의 직경이 몇 밀리다 이렇게 몇 센치다 몇 밀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계산 문제인 경우고 이러한 공식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를. 그러면 우리가 두 번 요거는 이제 실체축인 경우고 실체축. 실체축의 호칭지름 외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 속빈축이다. 중공축이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비틀루멘트 T는 이렇게 해서 ZP는 16분의 파이 D2의 3승의 1-X 4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정리를 했을 때 여기서 D2 얘를 외경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내외경비 여기 X값은 내외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깥지름부터 설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D2는 따라서 3승 루트 우리가 파이 타워분의 파이 타워에다가 분모의 1-X 4승도 분모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1-X 4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또 5.1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3승 루트 타워의 1-X 4승분의 우리가 5.1t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고르는 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 내경을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내경은 내경비로부터 xd2 하게 되면 요 d2를 구한 걸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x 값이 주어지니까 안찌름이 설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에다가 순차적으로다가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은
속빈축인 경우는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비틀린 모멘텀만을 받는 일반적인 축인 경우에 있어서의 우리가 실제 축인 경우는 직경을 이렇게 구하면 안전하다. 또 속빈축인 경우에는 바깥 지름은 이렇게, 안 지름은 이렇게 구하면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안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 재료의 허용 비틀림 응력, 허용 응력을 갖다가 전달 응력을 대입하게 되면은 전달 응력은 비틀림 응력은 전달 응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비틀림 응력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다가 거기에서 그 하나만 여러분 책에는 뭐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비틀림 모멘트만을 받는 경우에서 여기까지만 나와 있죠. 요렇게. 요것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항등식 조건으로 이렇게 부합되는 경우는 객관식 문제의 경우 전부 다 같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축야 설계에서 단순 비틀림 모멘트만 받는 우리가 축까지를 해석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뒤에 우리가 또 굽힘 모멘트만 받는 축, 전동축, 또 우리가 비틀림하게 의한 축, 이제 바하의 공식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외우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질서정연하게 이러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입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